인류는 바다 깊은 곳을 탐험해왔고 우주에도 도달했습니다. 지하에 복잡한 미로를 건설하고 그 안에서 지하철을 운행하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볼일을 보러 가야 하죠. 화장실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잠수함 안에서의 화장실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또는 지하철역 화장실은요? 지구 위에 떠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는 어떨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궁금증이 생기는 건 당연해요. 화장실에 가기 전에 우선 지하로 내려가 보죠. 뉴욕시의 지하로요. 뉴욕 지하철 시스템에는 472개의 역이 있습니다. 그중 51개의 역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어느 날 500만 명의 통근자들이 동시에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 각 시설마다 거의 5만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지요. 남녀 화장실 각각 말이죠. 아주 오래 기다려야 할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차례입니다. 볼일을 보고 변기물을 내립니다. 몸이 한결 가벼워졌죠?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손을 씻겠죠. 하지만 제 말은 내려진 변기물이 과연 어디로 갈까 하는 거예요. 변기의 오수는 복잡한 하수 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보통 빗물과 함께 지하 하천들이 여기에 흐르고 있기에 복잡한데요. 이는 토양을 부드럽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불안정 토양은 여러분이 지하에서 콘크리트, 금속, 그리고 빠르게 움직이는 열차에 둘러싸여 있을 때 반가운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지하철에 복잡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이 시스템은 토양으로부터 물을 우회시켜 강력한 파이프로 통과시키고 특수 우물에 모이도록 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그 물은 도시 하수 처리 시설로 흘러들어갑니다. 이제 바다에 뛰어들어 봅시다. 스쿠버 장비는 놔두세요. 더 깊이 잠수함으로 갈 거예요. 약 275m 아래 깊이에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99층에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물속으로 그 깊이만큼 내려가는 것과 같아요. 재미있겠죠? 탐험해볼까요? 이 잠수함에는 2개의 화장실이 있어요. 하나는 수중에서 사용하고 두 번째는 잠수함이 수면 위에 떠 있을 때만 작동합니다. 그런데 잠수함의 화장실은 영어로 헤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화장실로 가봅시다. 조심하세요. 이 변기를 제대로 내리지 않으면, 즉 오수가 바다로 흘러간다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거예요. 해수면 아래 그렇게 깊은 곳에서는 수압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압력의 단위인 평방인치당 파운드, PSI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저 275m에서 1평방센티미터당 30kg의 압력이 사방에서 가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깊이에서는 그저 바다로 변기물을 흘러보낼 수가 없어요. 잠수함 외부의 높은 압력이 변기에서 뿜어져 나오게 될 텐데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변기물을 내리면 밸브가 열리고 변기 안의 오수가 아래쪽에 있는 저장 탱크로 빨려 들어갑니다. 비행기 화장실과 많이 유사하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탱크는 결국 가득 차게 됩니다. 몇 시간의 비행 후 착륙하면 저장 탱크가 완전히 비워지는 비행기와는 달리 잠수함은 한 번에 몇 달 동안 잠수를 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탱크가 꽉 차서 저장 공간이 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탱크에 공기 압력을 가득 채워서 바다로 내보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휴가를 즐기며 물장구를 치는 해변 가까이에서 그러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깊이의 물속에서 방출된 노폐물은 수면 가까이까지 올라오지도 않을 거예요. 그저 바다로 가라앉아서 물고기 먹이가 되는 거죠. 니모야, 밥 먹을 시간이야. 그래서 말인데 물고기 밥은 바닥으로 가라앉도록 하고 여러분과 저는 표면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트를 타고 있어요. 멋져요. 요트의 화장실도 헤드라고 부릅니다. 네, 해양 용어예요. 만약 요트에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채셨나요? 물 내리는 버튼이 없어요. 특수 펌프를 사용해야 합니다. 스위치를 한 번 켜면 변기에 바닷물이 채워져요. 한 번 더 켜면 오수는 어디로 갈까요? 맞습니다. 저장 탱크로 향합니다. 그러고 난 후에 한 번 더 켜면 물이 탱크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습니다. 탱크는 항구에서 비워집니다. 그리고 뭘 하든 간에 절대 종이나 쓰레기를 변기에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변기가 막혀서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배멀미가 나네요. 육지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캠핑카가 보여요. 캠핑카의 변기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보죠. 여기선 모든 것이 훨씬 간단합니다. 이 바퀴 달린 임시주택에는 건조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요. 볼일을 보고 버튼을 누르면 변기 구멍이 열리는데 그런 뒤 다른 버튼을 모든 것이 내려보낼 때까지 길게 누릅니다. 바로 저장 탱크로요. 저장 탱크는 아무 곳에나 비울 수 없어요. 도로 여행이 끝났거나 탱크가 너무 가득 찬 경우에는 안전하게 내용물을 폐기합니다. 하지만 캠핑카를 타는 것은 좋지만 그런 건 직접 처리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하죠? 문제 없어요. 건조 화장실 탱크를 비워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기차역이에요. 이곳의 화장실도 조사해봅시다. 낡은 기차인 경우 예를 들어 30년 전만 하더라도 기차가 도시에서 충분히 떨어진 거리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후에야 화장실이 개방되었지요. 볼일을 보고 물 내리기 버튼을 누르면 모든 것이 철로 트랙 위로 쏟아졌습니다. 영어로 잘하고 있어 라는 You're on the right track 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농담이에요. 다행히도 그런 시대는 지났고 열차는 현대화되어 현재는 탱크를 사용하는 저장식입니다. 신식 열차는 진공 펌프를 사용하여 내용물을 탱크 안에 넣습니다. 물론 탱크는 선로가 아니라 기차역에서 비워집니다. 철로 위에 오물 얘긴 이상입니다. 기차 종착역에 도착했는데 서두르세요. 우리는 비행기를 타야 하거든요. 잠수함 화장실 이야기를 할 때 비행기 화장실을 잠깐 언급했는데요. 그렇다면 비행기에서 변기물을 내릴 때 들리는 엄청나게 큰 소리는 뭘까요? 비행기는 실내와 외부의 기압 차이를 현명하게 이용합니다. 비행기엔 공기가 희박한 하늘에서 여러분과 제가 숨을 쉴 수 있도록 공기가 가득 주입됩니다. 그래서 물을 내리면 실내의 높은 기압이 말 그대로 변기 안에 남은 물질을 압력이 훨씬 낮은 저장 탱크로 밀어냅니다. 우리가 듣게 되는 그 요란한 굉음은 공기가 시속 수백 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이동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가서 마침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합니다. 그곳의 화장실을 조사하기 전에 여기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곳에 있는 변기의 가격은 190억 원에 달합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아마 그게 더 저렴했을 거예요. 이유는 이 변기가 매우 복잡한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즉 여기에선 오물이 식수와 숨 쉴 수 있는 공기로 전환됩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죠. 변기는 마치 우주 왕좌처럼 생겼어요. 변기에 앉을 때는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중력이 없어서 좌석 위로 떠다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변기 사이에 진공이 생겨서 오물이 새어나오지 못합니다. 볼일을 보고 물 내리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 후에는 고체와 액체가 분리됩니다. 고체 물질은 용기 안에 저장되고 다음 우주선과 함께 지구로 보내질 거예요. 액체는 전용 칸으로 옮겨집니다. 전용 칸은 매우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원심 분리기가 가열됩니다. 액체는 압력과 고온으로 인해 증발합니다. 용기 외부에 응결이 발생합니다. 그곳에서 응결된 물은 다른 탱크로 이동합니다. 그 외의 모든 습기, 즉 우주 비행사들의 땀과 입김도 같은 탱크로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물은 특별한 분리기로 들어가는데 액체는 냄새가 제거되고 여러 차례의 여과 단계를 통과합니다. 그 후에 물은 가열되어 정화됩니다. 그러면 완성입니다. 깨끗한 물이 생겼어요. 실제로 85%의 액체 폐기물이 깨끗한 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같은 물에서 산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전기분해 요법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류는 물을 통과하고 그 분자는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화학 수업 기억나세요? 물 분자는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로 된 H2O입니다. 그 산소 원자들이 실린더에 모아져서 우주 비행사들은 쉽게 숨을 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남은 수소 분자는 어디로 가는 걸까요? 사바티의 반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의 전기 분해에서 남은 수소가 우리가 숨을 내쉴 때 생산되는 이산화탄소와 혼합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물이 생기게 되죠. 끝이 없는 효율적인 순환인 거죠. 이제 왜 변기가 190억 원이나 되는지 알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장실은 참 나쁜 은행이에요. 왜냐하면 열심히 입금을 하지만 입금한 것이 모두 사라져버리니까요. 초딩 수준의 농담이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이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클릭하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